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지난 13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방한 때 입국 반대 시위가 격하게 벌어졌었죠. 아마 이 광경을 지켜보신 상식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국제적 망신 아니냐, 같은 국민으로서 쪽팔리다, 대체 저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모들에게 답답함을 호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한 총리는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편지라도 하나 써서 보내야 할 것 같다면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겪은 고초에 대한 미안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입국 당시 시위뿐만 아니라 야당 지지자들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SNS로 몰려가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성 악플 테러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안타까움을 전할 방법이 편지 외엔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필요성을 처음 개진한 건 다름 아닌 한덕수 총리였다고 합니다. 한 총리는 지난 5일 유럽 순방 당시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센터를 방문해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한 총리는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한국 전문가와 연구소의 오염수 검증 참여 등을 요구하면서 IAEA에서 한국을 방문해 오염수 검토 의견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를 받아들여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야말로 봉변을 당하고 말았으니 방한을 요청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그로시 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봉면당한 다음날 아침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해왔고 반 전 사무총장이 위로를 해줬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실을 알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이런 논란들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도 함께 밝혔습니다. 자, 아무리 시민사회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선진 대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크게 추락시키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게 반 전 총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같은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나왔는데요. 좀 더 반 전 총장의 발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기구 수장이 방한했는데 공항에서 입국을 저지해서 곤란을 겪었다든지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등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이야기라며 국격을 해치는 일이고 이런 데 대해 의원님들께서 시민사회를 지도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전 총장의 이런 발언의 속뜻은 이런 행태가 벌어진 데는 야당의 거짓 선전선동이 한몫했다. 거기에 부안해동한 시민단체가 저러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한데 자, 이걸 직접적으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의원들께서 시민사회를 지도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로 에둘러 표현한 듯 보여집니다. 또한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봉변당하고 다음날 아침 저한테 일찍 전화를 해왔고 제가 위로를 해줬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화끈하게 환영을 해줘서 당시 좀 공경에 처했던 점 곤란했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로시가 웃으면서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확히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 왔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반기문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이날 그로시 사무총장의 통화상에서의 발언이 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토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반기문 총장의 발언 중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을 토대로 한 국민들이 좀 새겨들어야 할 말들도 있었습니다. 반 전 사무총장 오늘 국내 문제를 해외로 이슈화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거다 그러면 과학자들 말을 들어야 하고 여기에 정치가 들어가야 할 가능성은 0%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 이거 누구를 겨냥한 발언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국내 문제를 해외로 이슈화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반 전 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를 유엔으로 가지고 가자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엔 총회는 다수결로 정하게 돼 있는데
과학 문제를 다수결로 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인 말이죠. 자, 이런 발언 뒤에 과학자들이 이거다. 그러면 과학자들 말을 들어야 한다. 정치가 들어갈 가능성은 0%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 논란은 이미 과학의 영역이 아닌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나서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과학을 거부하는 세계 최초의 선동 집단, 세계 최고의 선동 집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대한민국을 오염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이른바 방사능 공포증에 기댄 악성 선동, 그 이상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직접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도 1368명이 사망했다고 뻥을 친 문재인이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북동진해 태평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 4년에서 5년 후에나 우리나라 해역에 그 일부가 당도합니다. 그 사이 거대한 태평양에서 희석돼 우려 대상인 삼중수소의 농도는 우리 해역에서 약 10만 분의 1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즉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농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쟤는 정치인들이 분석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해양 방사능 문제에 가장 정통하다고 인정받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합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방사능 테러 운운하려면 이런 기초적인 사실부터 과학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예 그 주둥아리를 닫아야 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권에서는 괴담이 과학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꿰차는 그런 게 일상화됐고 또 이런 정치권의 선동을 그대로 믿는 국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괴담에 올라타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사드 전자파 괴담 등이 거의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뿌리 뽑는 방법은 용기 있는 과학자들이 지금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반기문 전 총장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서 저질 선동과 괴담에 속지 않는 국민적 수준이 수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정말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